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만나는 익숙한 이름들, 왕십리와 답십리. 매일 수십만 명이 지나가는 이곳에서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봤을 겁니다. 왜 왕십리도 십리고 답십리도 십리일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구글 어스로 두 곳의 거리를 재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약 4km, 딱 십리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십리라는 숫자 속에는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했던 한 스님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는 조선 건국 직전 고려 말의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의 풍수지리 전문가였던 무학대사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 세울 나라의 궁궐터를 찾는 일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지을 땅을 고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500년 왕조의 운명이 걸린 그야말로 국운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무학대사는 지팡이를 짚고 한양 일대를 샅샅이 뒤지며 명당을 찾아 헤맸습니다. 산세를 살피고 물길을 확인하고 바람의 방향을 읽으며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왕십리 근처를 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학대사는 이곳의 지세가 제법 괜찮다고 생각하며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소를 몰고 오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은 느릿느릿 걸어오다가 갑자기 자기가 모는 소에게 큰 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무하기만큼이나 어리석구나!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서 십리를 더 가야 진짜 명당이 있는 것을! 무학대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노인이라니. 그것도 지금 자신이 찾고 있던 명당의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니. 황급히 노인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노인과 소는 아지랑이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무학대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범상한 노인이 아니라 산신령이 자신에게 내린 계시였다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학대사는 노인이 가리켰던 서쪽 방향으로 정확히 십리를 재며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선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 바로 지금의 경복궁 터였습니다. 과연 그곳은 북악산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탁 트인 더할 나위 없는 명당이었습니다. 가라는 십리길, 왕십리는 바로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산신령의 호통에서 시작된 이름이었던 거죠. 하지만 무학대사의 하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신령이 알려준 곳이니 틀림없겠지만 무학대사는 원래 심중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사방을 다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동쪽은 어떨까? 남쪽은? 북쪽은? 특히 동쪽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 생기가 시작되는 곳이 아니던가요? 무학대사는 다시 왕십리로 돌아와 이번엔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확히 십리를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발로 직접 땅을 밟았습니다. 산세는 어떤지, 물길은 어디로 흐르는지, 햇빛은 어떻게 드는지,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발로 밟으며 직접 조사한 곳, 그곳이 바로 밟을 답자를 쓴 답심리입니다. 결과적으로 답심리는 궁궐터로 선택받지는 못했습니다. 산신령이 알려준 경복궁 자리가 최고였으니까요. 하지만 무학대사가 직접 발로 밟으며 왕실의 기운을 살폈던 이 땅은 결코 평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왕십리에서 동쪽으로 정확히 십리, 무학대사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땅에 스며들었고 그 기운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 답심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곳은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미술 상가 밀집 지역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유물들, 고려청자, 조선백자, 옛 그림과 서예 작품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무학대사가 600년 전에 밟았던 그 땅 위에 왕실의 보물은 아니더라도 우리 역사의 소중한 조각들이 모여 있는 건 정말 우연일까요? 어쩌면 무학대사가 밟았던 그 발자국에 담긴 기운이 지금도 이곳을 특별한 장소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같은 심리지만 왕심리와 답심리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심리는 누군가에게 떠밀려 가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산신령의 호통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길이었죠. 반면 답심리는 무학대사 스스로의 의지로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발로 뛰며 검증했던 길이었습니다. 한 번은 타인의 가르침으로, 한 번은 자기 확신으로, 그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심리가 서울 동부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왕십리역에서 내려 답십리 방향으로 걸을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무학대사가 600년 전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은 바뀌었고, 건물은 바뀌었고,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심리라는 거리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동네와 이웃 동네 이름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